깜빡깜빡하는 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치매 방어 10개명 중 가장 중요한 청소 단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의사생활 20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도 심장병도 아닌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병인 치매였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박만석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고 30분을 헤매다 순경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본인이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며 펑펑 우셨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60세가 넘으면 매년 0.5%에서 2%씩 쪼그라듭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이 해마를 뇌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장님이 기력이 다해 일을 못하면 50년 전 고향집 풍경은 생생한데 방금 먹은 점심 메뉴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바로 뇌에 쌓이는 찌꺼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에 생기는 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안 나오듯 끈적한 녹이 뇌세포 사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뇌세포를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뇌의 녹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충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음식은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례로 입증된 최고의 뇌 청소부들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특히 1위 음식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뇌가 맑아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공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힘을 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아무리 몸에 좋다고 권해도 혹은 주변에서 좋다고 떠들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게 막는 생존 수칙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와 함께 5위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5위는 바로 사과입니다. 혹시 껍질을 깎아서 속살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사과의 진짜 가치는 껍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바로 우리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상처를 입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때 사과 껍질 속에 퀘르세틴이 나타나서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이 활성산소를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덕분에 뇌 신경세포가 보호받고 기억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좋다고 하니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뇌 혈관에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는데 이게 반복되면 뇌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망가집니다. 그러니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씹어 드셔야 합니다. 식초물에 3분만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 걱정 없이 뇌 영양제를 그대로 드시는 셈입니다. 이어서 3위는 김입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맹김을 드셔야 합니다. 김에는 비타민 B12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뇌 부피를 줄이는 아주 무서운 주범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무려 30%나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작아지는 속도를 30% 늦춘다는 것은 치매가 오는 시간을 5년에서 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치매인 줄 알고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찾아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단순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가짜 치매, 즉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몇 달 만에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지십니다. 특히 고기를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김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B12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물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의 거리두기입니다. 김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바로 입가심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비타민 흡수를 완전히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김을 드셨다면 적어도 30분은 지난 뒤에 커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과와 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뇌 청소는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친구분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분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뇌를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부터 1위가 남았습니다. 특히 2위와 1위는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재료이지만 조리법을 1도만 틀려도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을 넘어 우리 뇌세포의 대화를 돕고 무너진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리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3위는 바로 계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노른자를 살짝 흐르게 해서 반숙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뇌 안에 전화선이 끊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세틸콜린이 바로 그 끊어진 전화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콜린이 풍부하게 공급되니 뇌세포끼리
소통이 막힘없이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그런데 왜 꼭 반숙이어야 할까요?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완숙으로 드시면 이 귀한 콜린 성분의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날것으로 드시는 것은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톡 터지면 흐르는 상태. 이게 바로 뇌를 깨우는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이어서 2위는 카레입니다. 그런데 카레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카레를 드시면서 후추를 안 뿌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카레가 가진 효능의 단 1%도 못 보고 계셨던 겁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에 쌓인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분해하고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물질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배나 낮은 이유도 바로 이 카레 덕분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큐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커큐민이 혈액 속으로 쏙쏙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 흡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입니다. 200%가 아니라 2000%입니다. 마치 막혀있던 시골길 대신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후추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레 요리가 다 끝난 뒤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후추를 톡톡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 1위는 생들기름입니다. 여기서 생이라는 글자가 핵심입니다. 볶아서 짠 기름이 아니라 생으로 짠 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식물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세포막이 낡은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이 생들기름이 그 막을 다시 부드럽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알파리놀렌산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 뇌의 검문소라고 불리는 혈뇌 장벽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뇌를 보호하는 이 단단한 검문소에 막혀서 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영양분은 이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서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UCLA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은 3년 동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들기름은 다루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열을 가하면 순식간에 산패되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들기름은 절대 볶음 요리에 쓰지 마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그냥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야 다른 음식 방해 없이 뇌로 영양분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실온에 두면 뇌를 살리는 기름이 뇌를 공격하는 기름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조만간 공개할 2편 영상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편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1편에서 지저분한 뇌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소법을 배웠다면 2편에서는 그 깨끗해진 자리에 무너진 뇌 기둥을 다시 세우고 쪼그라든 해마를 통통하게 키우는 뇌세포 재건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소와 공사가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약속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음식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완벽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도 제대로 챙겨 드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뇌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쉬운 하루 실천 시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딱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먼저 아침 6시 30분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생들기름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가득 담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며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비릿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고소함이 뇌를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공복에 드셔야 들기름의 영양분이 뇌의 검문소를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계란 반숙 1개를 꼭 챙겨 드십시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딱 6분 30초만 기다리면 뇌가 좋아하는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여기에 소금치지 않은 맹김 2장을 살짝 구워서 밥을 싸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부터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비타민 B12가 가득 채워지는 아주 훌륭한 식단이 됩니다. 단, 식사 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커피는 식사가 끝난 뒤 최소 30분이 지난 7시 30분쯤에 즐기시는 것이 뇌 영양분 흡수를 돕는 비결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에는 카레를 활용해 보세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 정도만 점심 메뉴로 카레를 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카레 덮밥이나 카레국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기 직전에 검은 후추를 톡톡 5번 정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커큐민 흡수율을 2000% 올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해지는 간식 시간에는 사과 1개를 준비하십시오. 식초물에 3분 담갔다 씻은 사과를 껍질째 덥석 베어 물어보세요. 이때는 텔레비전을 보며 급하게 드시지 말고 15분 동안 천천히 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턱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사과 속의 퀘르세틴도 더 잘 흡수됩니다. 저녁 6시 식사 때는 하루 동안 혹시 못 챙긴 음식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김을 못 드셨다면 저녁 반찬으로 드시고, 계란을 깜빡하셨다면 저녁에 부드러운 계란찜을 해서 드시는 식으로 하루 5가지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만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5가지를 꼭 한꺼번에 다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이 뇌를 청소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녹을 닦아내고 김은 독소를 낮추며 계란은 통신망을 잇고 카레는 찌꺼기를 분해하며 들기름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5총사가 한 팀이 되어 움직여야 비로소 뇌 청소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음식은 안전합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약 기운을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식단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뇌의 쓰레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물건 든 곳을 찾는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확인하고 장 보러 가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번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실천을 격려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겁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 줄 5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십시오. 첫째, 사과는 껍질째 드시고, 둘째, 김은 기름 없는 맹김으로 챙기십시오. 셋째, 계란은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으로 드시고, 넷째, 카레에는 반드시 검은 후추를 뿌리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생들기름은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 드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시던 박만석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이 식단을 딱 3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얼굴빛부터가 달라지셨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우리 집 앞 골목길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손주 녀석 이름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하시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의사로서 정말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뇌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청소 단계일 뿐입니다. 지저분한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무너진 기둥과 벽이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죠.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는 낡은 뇌세포를 다시 세우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2편 영상에서는 뇌를 다시 재건하는 나머지 5가지 음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3배나 올릴 수 있는지, 또 등푸른 생선은 왜 튀기면 안 되는지, 브로콜리는 몇 분 동안 쪄야 영양소가 살아남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가성비 최고의 뇌 영양제인 호박씨와 하루 몇 잔의 녹차가 치매를 막아주는지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편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1편의 5가지와 2편의 5가지를 합친 총 10가지 음식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완벽한 하루 통합 시간표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1편이 뇌를 씻어내는 단계였다면 2편은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완성 단계입니다. 이 두 영상이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든 90세든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끝까지 멋지게 즐기는 법, 그 답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곧 공개될 2편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